주말이라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아 고요한 AP기업 사무실 복도에 이상철은 보온 도시락 가방을 손에 든 채 대표이사실 문 앞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아들이 안쓰러워 몰래 도시락을 싸들고 왔다가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믿을 수 없는 대화를 듣게 된 것입니다. 문 안쪽에서 지역의 힘겨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재야, 나 얼마 못 산대. 심장이 기능을 거의 멈췄대. 이식받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더라.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소리야? 상철은 충격에 휩싸여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쿵 하고 도시락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방 안 소파에 앉아 심각한 대화를 나누던 지역과 성재가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습니다. 지역은 창백한 얼굴이었고 맞은편에 성재 역시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상철은 아들의 멱살을 잡을 듯 다가가다 말고 그대로 무너져 내리며 오열했습니다. 너 방금 뭐라 그랬어? 죽다니? 이식이라니? 내 아들이 왜? 대체 왜? 아버지, 죄송해요. 말씀 못 드려서. 지역도 울먹이며 아버지를 부축했고 성재 역시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세 남자는 닫힌 문 안에서 비극적인 비밀을 공유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을 문틈으로 엿듣고 있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성이었습니다. 빈털터리로 쫓겨난 후 은호를 찾아와 돈이라도 좀 뜯어낼까 싶어 회사까지 찾아왔다가 우연히 대표실의 소란을 목격한 것입니다. 고성이는 문에 귀를 바짝 대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이게 웬일이니? 그 잘난 이 지역 AP기업 대표가 오늘 내일 한다고? 지은호 이 기집애. 대단한 줄 잡은 듯이 유세 떨더니 줄 한 번 썩은 동아줄로 잘 잡았네. 고성이는 돈보다 더 재미있는 무기를 손에 넣었다는 듯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점심시간 은호는 벤치에 홀로 앉아 식은 커피만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유 없이 자신을 멀리하고 차갑게 대하는 지역의 태도 때문에 의아함과 서운함을 느끼며 상념에 잠겨 있습니다. 그때 은호의 시야에 세련된 명품 구두가 들어옵니다. 고개를 들자 고성이가 팔짱을 낀 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은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진 무슨 일이세요? 할 말 없으니 가세요. 고성이는 은호를 비웃듯 내려다보며 대꾸했습니다. 표정이 왜 그래? 그 잘난 남친이 속이라도 썩이든? 은호는 불쾌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쏘아붙였습니다. 비웃으러 오신 거면 번지수 잘못 찾으셨어요. 저 바쁘니까. 하지만 고성이는 은호의 앞을 막아서며 벤치에 털썩 앉았습니다. 앉아봐.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 은호는 고개를 돌리며 거절했습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고성이는 나직하고 도끼 어린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참 팔자가 사납다 못해 드세구나. 하긴 부모 복 없는 년이 남자 복이라고 있을 리가 없지. 그 말에 가려던 은호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성이는 은호의 반응을 즐기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너 그 대단한 AP기업 대표 이지혁이 요즘 너한테 쌀쌀맞게 굴지 않니? 넌 그게 그냥 권태기인 줄 알지? 은호는 불안한 눈빛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고성이는 혀를 차며 충격적인 사실을 뱉어냈습니다. 너네 회사 사무실에서 아주 재밌는 걸 봤지 뭐니? 대표이사실에서 그 집 아버지란 양반이 펑펑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던데? 지역인가 뭔가 하는 놈 심장이 다 녹아서 당장 죽게 생겼다더라. 은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 지금 저한테 돈 뜯어내려고 쇼하시는 거잖아요. 고성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 훗. 내가 쫓겨났어도 보는 눈은 있어. 곧 초상 치를 집에 가서 돈 달라고 할 만큼 구질구질하진 않아. 그냥 네가 우스워서. 재벌가 사모님 소리 들으며 떵떵거릴 줄 알았는데 결국 과부 팔자라니. 조상이 돕는 건지 저주를 내린 건지. 쯧쯧. 고성이는 얼어붙은 은호를 남겨두고 미련 없이 돌아섭니다. 마치 오물을 뱉어내듯 던진 그 말들이 은호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은호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툭 떨어뜨렸습니다. 멍해진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역이 최근 들어 갑자기 피곤해하던 모습, 가슴을 움켜쥐던 찰나의 순간들, 그리고 자신을 밀어내던 차가운 눈빛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은호는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내뱉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선배. 한편 성재는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지만 집중이 되지 않는지 자꾸만 한숨을 내쉽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리고 대답도 하기 전에 문이 열립니다. 은호입니다. 평소 예의 바른 은호답지 않게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게 보입니다. 성재는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호 후배,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에요? 안색은 또 왜 그래요? 은호는 문고리를 잡은 채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사장님, 저 돌려 말하는 거 못하는 거 아시죠? 성재는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은호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성재를 직시했습니다. 다른 사람 말은 안 믿어요. 하지만 부사장님 말씀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성재는 불안감을 느끼며 침을 삼켰습니다. 뭐를요? 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역 선배요. 지금 죽을 만큼 아픈 거 맞나요? 성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하는 성재의 모습이 은호에게는 가장 확실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은호의 눈에서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성재는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지혁이가 끝까지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은호는 무너지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역시 바보 같은 사람. 혼자서 그 무서운 걸 다 안고. 성재는 한숨을 쉬며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해요, 은호 후배. 당장 이식 못 받으면 언제 쓰러질지 모른대요.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은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확인해 주셔서 감사해요. 성재는 급히 물었습니다. 어디 가려고요? 지역이 지금 면회도 안 돼요. 중환자실에. 은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울고만 있을 시간 없어요. 저 선배 꼭 살릴 겁니다. 대학병원 진료실. 은호는 국내 최고의 권위자라는 이식외과 교수와 마주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전문적인 의학 서적과 차트들이 놓여 있습니다. 은호의 태도는 보호자라기보다는 마치 중요한 협상을 앞둔 사람처럼 비장합니다. 교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지은호 씨, 간이식 수술한 지 이제 몇 달 지났죠? 수치는 아주 좋군요. 근데 무슨 일로 상담을? 은호는 정중하지만 뼈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제가 과거에 장기 기증을 했던 이력이 추후 제 가족이 이식을 받아야 할 때 도움이 되나요? 의학적인 거 말고
제도적인 부분에서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아, 코노스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있습니다. 기증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가족이 이식 대기자가 되면 응급도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대기 순번이 상당히 앞당겨질 수 있죠. 은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배우자도 확실히 포함되는 거죠? 교수는 확신에 찬 어조로 답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라면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편찮으신 분이 계십니까? 은호는 주먹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꼭 살려야 할 사람이 있어요. 제 남편 될 사람입니다. 며칠 후 어느 오후 한적한 전통찻집 구석진 자리에 상철이 앉아 있습니다. 며칠 사이 10년은 더 늙은 듯 초췌한 모습입니다. 은호가 들어와 상철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상철은 죄책감 때문에 은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은호가 따뜻하게 불렀습니다. 아버님. 상철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호야? 은호는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다 알고 왔어요. 선배 많이 아픈 거. 그리고 아버님이랑 부사장님이 얼마나 힘드신지도요. 상철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무너졌습니다. 으흑. 은호야. 내가 면목이 없다. 그 녀석이 죽어도 너한텐 알리지 말라고 해서. 은호는 상철의 거친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교수님 만나고 왔거든요. 상철은 젖은 눈으로 되물었습니다. 교수님? 은호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우진이한테 간 이식해줬던 것 때문에 제 가족은 이식되기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대요. 상철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하지만 너랑 지혁이는 아직 남남이고. 은호는 상철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러 왔어요. 저 선배랑 혼인신고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상철은 펄쩍 뛰며 반대했습니다. 뭐, 안 된다. 그건 안 돼. 내 아들 살리자고 창창한 내 앞길을 막아? 내 욕심에 널 과부 만들 순 없어. 못한다. 난 못해. 은호는 상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호소했습니다. 아버님, 저 선배 사랑해요. 선배 없이 혼자 남는 게 저한테는 더 지옥이에요. 저 선배 살릴 자신 있어요. 아니, 꼭 살려낼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며느리로 받아주세요. 네. 은호의 진심 어린 눈물에 상철도 결국 오열하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네 집 거실. 집안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상철의 아내 다정, 둘째 지환, 막내 수빈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상철이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뗐습니다. 다들 놀라지 말고 들어라. 지혁이 심장 이식 못 받으면 한 달도 못 산단다. 다정은 비명을 지르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지혁이가 왜요? 지환은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형이 죽는다고요? 말도 안 돼. 수빈도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아빠 거짓말이지? 오빠가 왜? 거실은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다정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상철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혁이 살릴 방법이 생겼어. 은호 양이 지혁이랑 혼인신고를 하겠단다. 통곡하던 다정이 멈칫하며 상철을 쳐다봤습니다. 네, 은호가요? 상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은호가 과거에 동생한테 간이식해준 덕분에 법적 배우자가 되면 이식 순번을 당길 수 있다네. 그래서 그 아이가
제 발로 찾아와서 지혁이랑 결혼하겠다고, 자기가 지혁이 살리겠다고. 가족들 모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마음을 넘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 뛰어든 은호의 사랑에 압도된 것입니다. 다정은 흐느끼며 감동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아가씨가 어디 있어. 우리 지혁이가 복이 많네. 그 아가씨가 우리 아들 살리는 은인이네. 지환도 눈시울을 붉히며 거들었습니다. 형수님, 진짜 대단하시다. 상철은 가족들을 둘러보며 당부했습니다. 내일 날 박는 대로 구청 갈 거다. 다들 그리 알아라. 그리고 지혁이 깨어나면 우리 은호 진짜 딸처럼, 아니 상전처럼 모셔야 한다. 알았지? 가족들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픔 속에 희미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청 민원실. 이른 아침 상철과 은호가 나란히 앉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철의 손이 떨리자 은호가 말없이 그 손을 잡아줍니다.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증인란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병원 이식센터 접수 창구.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접수하고 처리하자 모니터 화면에 배우자 지은호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입력되었습니다. 은호는 곧바로 병원 이식센터로 달려가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산의 응급도 상향 조정 및 기증자 가족 가산점을 입력했습니다. 대기 순번이 쭉 올라가는 화면을 보며 은호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식 없이 누워있는 지혁의 곁에 은호가 앉았습니다. 은호는 지혁의 창백한 손가락에 준비해 온 묵주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혁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선배 힘내요. 내가 꼭 살려낼게. 다시 며칠 뒤 지혁의 병실. 상철, 다정, 지환, 수빈, 그리고 은호까지 온 가족이 병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혁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모니터의 심박 소리가 위태롭게 울립니다. 다정은 지혁의 발을 주무르며 울고 있고 은호는 지혁의 귀에 대고 끊임없이 말을 겁니다. 은호는 지혁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선배, 들리지? 나 이제 지혁 선배 후배 아니야. 당신 아내야. 가장이 책임감 없이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얼른 일어나. 그때 정적을 깨고 은호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서울대학병원 이식센터였습니다. 모든 가족의 시선이 은호의 폰에 꽂혔습니다.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 교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호 보호자님, 기적입니다. 뇌사자, 기증자가 나왔습니다. 조직 적합성 99% 일치해요. 지금 헬기로 심장 이송 중입니다. 바로 수술 준비하세요. 은호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하며 되물었습니다. 네, 저 정말인가요? 선생님, 정말. 상철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은호야, 왜 그러냐? 무슨 전화야? 은호는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선배 살았어요. 기증자 나왔대요. 지금 수술한대요. 다정은 털썩 주저앉으며 기도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환과 수빈도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했습니다. 형, 오빠. 잠시 후 의료진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지역의 침대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은호는 이동 침대를 따라 달리며 지역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호는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지역 씨, 정신 차려. 당신 살 수 있어. 나 당신 절대 안 놔. 그러니까 당신도 나 놓지 마. 알았지? 수술실 앞
수술 중 램프에 빨간 불이 탁 켜졌습니다. 은호는 닫힌 문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뒤로 상철과 다정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지환과 수빈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길고 긴 어둠 끝에 마침내 기적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예상한 화려한 날들의 향후 전개인데요. 여러분의 예상 스토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주 충격 전개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